안녕하세요. 김준영 스페셜의 조민재입니다. 주식시장에는 찬바람이 불어도 여러분의 투자에는 훈풍이 가득할 겁니다. 증권사의 검색식 알고리즘을 제공하는 김준영 대표와 함께라면 말이죠. 오늘 강의 주제는 검색기 고수되는 법 총정리인데요. 그동안 알려드렸던 강의 내용을 한눈에 살펴보시면서 검색기 고수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똑똑한 투자자의 선택 김준영 스페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반갑습니다. 자, 마지막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시원섭섭하네요. 마지막 강의라서. 자, 그동안에 이제 14강이죠. 14강까지 얼마나 여러분들이 복습을 잘 해오셨고, 또 강의를 들으면서 얼마나 실력이 많이 올라간지는 잘 모르겠네요, 솔직히. 제가 다 여러분들이 옆에 두고 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14강까지 공부를 계속 해오신, 잘해오신 분들이라면 지금 지수가 급락이 나오고 폭락이 나와도 이 정도 지수야 뭐 다 헤쳐나갈 수 있지 하실 겁니다. 사실 지금 같은 시장은 어려운 시장이 아니에요. 너무 재밌고 쉬운 시장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양방향을 모르기 때문에. 양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이 올라가도 수익 날 수 있고 시장이 떨어져도 수익이 더 잘 납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주식밖에 모르세요. 그렇죠? 주식밖에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매수해서 올라가기만을 바라야 됩니다. 그런데 투자는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어떤 상품에서는 주식에서도 여러분들이 외국인처럼 공매도를 칠 수 있습니다. 이제 선물이라고 해서 약간 선물 같은 느낌이지만 주식 선물이라는 게 있어요. 주식 선물은 보통 코스피 200 종목까지는 아니고 코스피 한 150, 160 종목까지는 있거든요. 있는데 삼성부터 뭐 많습니다. 많은데 그 종목을 내가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럼 떨어지는 거에 그냥 베팅하면 돼요. 우리가 이거 올라갈 것 같은데 매수하듯이 이거 떨어질 것 같은데 매도 버튼 누르면 됩니다. 그게 이제 개인도 공매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계좌는 하나 더 터야 되겠지만 주식시장은 불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매수만 자꾸 하니까 불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전부 다가 매수도 하고 매도도 합니다. 그러니 시장이 좀 좋을 것 같으면 매수하면 되고 떨어지면 떨어질 것 같은 어떤 공매도나 하락 쪽에 베팅하면 돼요. 그럼 잘 모르겠다. 그냥 양방향 그냥 베팅해버리면 됩니다. 보통 이제 옵션으로 얘기하면 트레이드 전략이라고 하죠. 양매수라는 거예요. 모르겠다. 변동성만 나오면 된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식 공부는 끝이 없고요. 이건 알아두십시오. 주식시장은 불황이 없다. 시장이 좋아도 수익 낼 수 있고 시장이 나빠도 수익 낼 수 있다. 여러분들은 주식만 하기 때문에 자꾸 시장이 떨어지는 걸 걱정하는 것이다. 해외 증시 눈치 보고 금리 인상 자꾸 눈치 보는 것이다. 여러분들 주식 선물도 있고 ETF 인버스도 있고요. 대주매매도 있고요. 그렇죠? 약간 어떤 자격이 되시는 분들 CFD도 있고요. 맞나요? 선물도 있고요. 옵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물 옵션 쪽은 약간 여러분들 레버리지를 자꾸 쓰려고 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좀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하지 마시고 그냥 내 원금만 가지고 레버리지 안 쓰고 주식 선물 쪽 정도만 딱 하셔도 좋아요. 이러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매수하고 싶은 종목들을 그냥 나도 모르게 매도 버튼을 눌러버리면 어떨까요? 그럼 수익 나지 않겠습니까? 약간 이제 농담 삼아 우스갯소리인데 가능하다. 자, 그래서 14강까지 이제 왔고요. 이제 12월 말이네요. 하여간 어떻게 올해를 잘 정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년에는 무조건 수익 나는 한 해가 되셔야 되고요. 그렇게 되게끔 제가 최소한 어떤 기본은 다 잡아드렸고요. 그렇죠? 자, 오늘은 이제 복습을 좀 할 건데 우리가 14강, 13강까지 공부하면서 좀 중요하게 봤던 내용들을 좀 복습 좀 하겠습니다. 크게 보면 어떤 급등주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눌림목에 대한 부분, 그렇죠? 한방에 대한 부분,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자, 일단 급등주 좀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고, 근데 아마 모자랄 거예요. 제 성격상 해준 스타일을 보면. 자, 급등주는 뭐다, 여러분들?
기억이 나시나요? 급등주는 뭐다? 단서를 먼저 잡아야 된다. 단서를 잡아야 된다. 단서를 잡으면 우리가 이슈가 없어도 재료가 뭔지 몰라도 이게 무슨 어떤 종목 테마인지 몰라도 잡으면 그냥 급등한다. 그 단서를 잡아야 된다.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기억이 안 나시죠?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오늘 급등주 한번 찾아볼게요. 오늘 급등주 이어서 하는 거라 아마 저번 내용이랑 똑같을 거예요. 종목들이. 자, 여기 보면 자, 주가 등락률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최소한 15% 이상 급등하는 종목이 15개가 나왔을 거, 15개가 아니라 한 30개가 있네요. 30개가 있는데 오늘 급등주를 보면 스튜디오 산타도 있고 SCM 생명과학도 있고 한국유전도 있고요. 엔젠바이오, 나노엔텍, 제주은행, 젠백스링크 등등등등등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있는데 자, 이런 급등주를 우리가 저점에서 잡아야 된다. 이미 급등한 상태에서 잡고 매매를 하다 보면 그만큼 뭐다? 리스크가 자꾸 나온다. 사자마자 떨어지는, 크게 떨어지는 어떤 나쁜 상황이 나오고 자꾸 물리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그러면 오늘 급등할 수 있는 어떤 종목을 저점에서 우리가 포착할 수 있는 어떤 단서라도 잡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급등주를 이제 시작하는 종목을 저점에서 잡아서 오늘도 먹고 뭐 이제 어떤 더 큰 그림을 본다면 보유해서 더 크게도 먹고, 그죠? 국제약품 같은 종목들 잡아드린 거. 자, 그게 뭐다? 자, 보십시오. 기억이 안 나시죠? 자, 급등주는 특징이 있다. 과학도 공통된 어떤 현상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게 법칙이 되듯이 주식도 급등주를 잘하고 싶다. 그러면 급등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현상들이 나오는지를 계속 연구하고 어떤 데이터를 내고 통계를 내봐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공통 분모를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주식은 수학과 물리학으로 다 풀립니다. 거짓말 같죠? 다 풀립니다. 안 해보셔서 그래요.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 거야? 지수가 어디까지 올라갈 거야? 지수가 어디까지 떨어질 거야? 언제까지 내려갈 거지? 언제 대공황이 터지는 거야? 금리 인상 언제까지 할 거야? 이거는 2차 방정식으로 다 풀립니다. 한번 관심 있으면 공부해 보세요. 이미 저는 다 풀어놨으니까. 궁금하시면 나중에 한번 저한테 들어보시고. 제가 수학 공부할 때, 산수 공부할 때, 중고등학교 때 사실 저는 수포자예요. 수학 잘 못합니다. 못하는데 나중에 이제 주식을 이제 완전히 이제 섭렵하고 마스터한 이후에 수학책을 보니 수학 법칙이 다 풀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약간 아쉬운 게 좀 있죠. 선생님들께서, 중고등학교 선생님들께서 맨날 공식만 대입해서 풀어라, 답만 유출하면 된다, 이렇게 말고 수학은 실생활에 이렇게 응용이 되고 어떤 금융 쪽에 관심이 많은 아이라면 이렇게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알려줬다면 저는 정말로 관심이 많았을 것 같아요. 수학 만점 받았을 것 같습니다. 요즘 어떤 교육 환경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다 대입을 목적으로 하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라 좀 바꿔야 돼요. 자, 그래서 자, 보시면 급등주를 쭉 보다 보면 공통점이 나옵니다. 뭐죠? 한번 찾아볼게요. 자, 보셨나요? 찾아보세요.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시고, 찾아보시고요. 찾아보십시오. 한번 차트를 넘겨보겠습니다. 찾아보시고요. 찾아보시고요. 자, 찾으셨습니까? 뭔가요? 급등하는 종목의 공통점은 뭔가요? 우리가 공부했듯이 이거죠. 자, 이거다. 뭐다? 전일 거래량 대비 오늘 거래량이 많이 터진다. 많이 증가한다. 맞죠?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보면 자, 이제 주가가 이제 급등하고 변동성이 빠르게 많이 나올 때 보시면 거래량이 없다가 갑자기 그 다음날
7배가 터집니다. 그쵸? 그 다음에 그 다음날 상한가 또 들어갈 때 어제 대비 2배 이상이 터집니다. 그 다음날 변동성이 거의 상한가 변동성 나올 때 어제 대비 그 다음날 거래량이 5배 이상이 터집니다. 그 다음에 거래량이 죽다가 다시 한번 변동성이 좀 나왔네요. 이때 14%가 나왔는데 전날 대비 거래량이 4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날 상한가 들어갔나요? 그 다음날 변동성이 세게 나올 때 상한가 들어갈 때 거래량이 어제 대비 2배 이상 터졌습니다. 오늘은 아직 안 터졌네요. 아마 넘어가겠죠. 장 마감할 때쯤 되면. 자, 그 다음에 다른 종목 좀 볼게요. 한국 유저는 뭐 의미 없고. 엔젠바이오를 보시면, 자 보세요. 주가가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변동성이 세게 나옵니다. 주가가 급등합니다. 거의 뭐 상한가 찍고 내려왔는데 오늘도 상한가를 찍고 내려온 것 같죠? 자, 거래량이 없다가 갑자기 빵 터집니다. 거래량이 없다가 갑자기 빵 터지죠.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여기도 보면 이날은 음봉이지만 변동성은 세게 나왔습니다. 거의 급등했다가 내려왔는데 24%입니다. 거래량이 없다가 갑자기 빵 터집니다. 46배 전일 대비. 자, 여기도 보면 주가가 조용히 있다가 그 다음날 13%의 변동성이 나옵니다. 전일 거래량 대비 얼마가 터졌냐면 21배가 터졌습니다. 자, 오늘 28% 급등이 나오거든요. 어제 거래량 대비 얼마가 터집니까? 17배가 빵 터집니다. 자, 공통점이 이제 점점 통계치로 데이터로 나오죠. 자, 그렇구나 라는 거예요. 정리 좀 해보면 당일날 급등하는 종목은 거래량이 전일 대비 터지는구나. 자, 여기까지는 이제 조금 찾으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막힙니다. 나는 급등주 정말 잘하고 싶은데 여기서 또 막힙니다. 터지는 것까지는 알겠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더 나가야 돼? 궁금합니다. 그럼 또 열심히 이제 몇 년 동안 공부를 해요. 그렇죠? 공부합니다. 근데 잘 못 찾으실 거예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찾았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보통 이건 제가 통계를 낸 부분인데 통계적으로 급등하는 종목은 어제 거래량 대비 통계적으로 3배 이상 터집니다. 여러분들. 평균적으로. 그럼 이제 어느 정도 기준이 딱 잡히죠? 자, 그럼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급등하는 종목은 어제 대비 거래량이 여기 7배, 그 다음날 2배, 그 다음날 5배. 자, 여기 4배, 여기 2배. 그쵸? 오늘은 안 터졌습니다. 엔젠바이를 보면 거래량이 없다가 377배, 없다가 138배. 어마어마하게 터지죠.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는데 주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는 게 이상한 거죠, 오히려. 그 다음에 또 보면 없다가 거래량이 46배, 여기서는 21배, 여기서는 17배가 터집니다. 자, 이제 여기서 보듯이 최소한 전일 대비 오늘 급등하는 종목은 거래량이 얼마나 터진다? 3배 이상 터진다. 지금 정답이 나왔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하루의 시간이 보자. 자, 9시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9시부터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30분 정도. 30분 빼고 대충 얼마입니까? 하루는 6시간 정도 되죠? 그렇죠? 6시간 정도 됩니다. 자, 그 6시간 반 동안 전일 대비 얼마나 터지면 된다? 여러분들 300% 이상이 터지면 된다. 요 단서가 나오죠. 자, 됐습니다. 자, 급등주를 한번 찾아볼까? 라고 이제 한번 같이 해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대표님, 하루에 300% 이상 터지면 급등은 하는 건 알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자, 우리의 목적이 뭔가요? 급등한 종목을 따라 붙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한테 그렇게 질문을 하실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오늘 급등할 종목을 예상해서 오늘
저점에서 잡을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바라던 바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실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이 정석입니다. 잘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 번 더 연구를 해봐야 돼요. 어떻게 하면 거래량은 터지는데 이 거래량이 터지는 것을 예상할 수 있고 더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저점에서 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억을 빨리 되새겨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거죠. 거래량을 수학적으로 시간으로 나눈다. 이게 청기누설 핵심 포인트였죠. 상상도 못하는 작업이었을 거예요. 책에도 안 나와 있습니다. 영상을 봐도 안 나와 있을 겁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신 거는 아마 제가 처음일 거예요. 급등주는 막 잡는 게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데이터적으로 아주 객관적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준을 정확하게 잡아놓고 여러분들은 아마 그동안에 뭐 급등주 감으로 주먹구구식으로 막 잡았을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풀어가지고 잡을 수 있습니다. 제가 수학으로 다 풀린다 그랬죠. 그 중에 한 일부분인데, 자, 거래량을 오늘 하루의 시간으로 그냥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당 얼마가 터지면 오늘 급등할 가능성이 많은지 좀 더 저점에서 잡아내겠죠. 맞나요? 자,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6시간 동안 대충 300%가 터지면 되는데 나눠보십시오. 자, 그러면 시간당 얼마가 터지면 된다? 50%.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죠. 맞나요? 정답입니다, 이게.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저한테 질문을 하실 거예요. 대표님, 시간당 50% 터지면 급등주가 여기서 다 나오는 건 알겠다. 그런데 종목이 안 가는 것도 좀 섞여 있을 거고 잘 가는 것도 있을 거고 좀 올라가다가 많은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정답입니다. 질문 잘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또 시간당 50%의 거래량을 쪼개는 겁니다. 거래량을 시간으로 쪼개는 거예요. 나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1시간은 60분. 보세요. 60분 50%입니다. 그죠? 자,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10분으로 한번 나눠보십시오. 그러면 10분 동안 6으로 나누면 대충 8.33 이렇게 나올 겁니다.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볼까요? 아니다, 뭐 두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두드려 보면 나누면 50 나누기 6 하면 8.3333 나오는데 이제 약간 더 가중치를 둬서 대충 반올림해서 10분 동안 얼마? 10%가 터지면 된다. 자, 이게 기본 단서이다. 급등주를 정확하게 잡는 기본 단서이다, 여러분들. 자, 한번 볼까요? 자, 일단 적어 드릴게요. 자, 10분 얼마? 10% 이상인 거죠. 10%가 아니라 이상. 10분 이내에 10% 이상. 그러니까 이제 어느 총량의 시간 이내에 10% 이상. 저번에 우리가 공부한 게 뭐였습니까? 이런 것까지 공부했죠. 더 짧은 시간 안에 10%보다 더 큰 물량이 터지면 어떻게 된다? 더 강한 종목을 잡을 수가 있다라고까지 공부를 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내용을 공부했거든요. 여러분들이 10년 동안 급등주 공부하셔도 못 찾아내는 거를 제가 딱 30분 만에 이 힌트를 다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이 공부시켜드린 게 뭔가 보람이 좀 있게.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차트를 하나 더 꺼내 볼게요. 자, 일봉 차트는 그냥 놔두고요. 자, 10분봉 차트를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차트도 이쁘게 봐야 우리가 실력이 늘거든요. 자,
자, 10분봉으로 좀 틀어 놓을게요. 이평선 좀 빼고, 자, 일봉이 되었죠? 자, 보십시오. 스튜디오 산타는 점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빼주고요. 얘는 이제 제거하고 SC를 볼게요. SCM 생명과학을 좀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어제 거래량이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374만 주. 그러면 10분 이내에 얼마가 터지면 이 종목은 무조건 관심 있게 관심 종목에 체크해 놔야 된다. 37만 주. 자, 오늘 16일. 자,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방송을 보는 날짜는 아마 12월 말 정도가 될 거예요. 얼마가 터집니까? 95만 주가 터집니다. 10분 이내에. 얼마만 터지면 되는 거였는데 37만 주만 터지면 되는 거였는데 벌써 10분 이내에 95만 주가 터집니다. 그러면 10분 동안 95만 주면 벌써 10분이 아니라 5분이나 3분 이내에 37만 주가 터졌다는 겁니다. 한번 다시 볼게요. 바꿔보면 자, 맞죠? 벌써 5분봉 안에 35만 주가 터집니다. 거의 10%가 터지거든요. 자, 지금 9%대인데 찾아가지고 오늘 상한가 붙입니다. 저점에서 잡아내죠. 여러분들 맞아요? 잡아내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엔젠바이오를 볼게요. 어제 거래량이 28,900주. 거래 대금이 거래량이 많고 적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퍼센테이지로만 나오면 돼요. 10% 이상. 28,000주. 그러면 대충 2,900주가 터지면 되는 거잖아요. 자, 보겠습니다. 장 시작했고 벌써 9시에서 9시 10분 그 사이에 19,000주가 터집니다. 어때요? 어마어마하죠? 자, 이런 종목인데 종목을 안 볼 수가 있습니까? 관심 종목에 체크해 놔야죠. 자, 거의 3%대예요. 오늘 고가가 상한가입니다. 얼만큼 가상으로 우리가 수익 낼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까? 26%, 27% 수익 낼 수 있는 어떤 수익 퍼센테이지가 나오죠. 여러분들 급등하는 종목을 따라붙어서 우리가 매매를 합니까? 아니잖아요. 조금 전에 SCM도 9% 정도에 봐서 상한가를 찍습니다. 그러면 대충 한 20%에서 21% 가상의 수익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엔젠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3%대 정도에 찾아가고 상한가를 찍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얼만큼 나오는 겁니까? 27%짜리가 나오죠. 자, 이 내용을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수익률 대회 나가고 싶으시죠? 수익률 대회 나가고 싶으시죠? 여러분들 가서 우승하고 싶죠?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수익률 대회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꾸준하게 나가는 사람마다 계속 우승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우연의 일치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어느 수익률 대회, 만약에 뭐 1년에 수익률 대회가 한 10개가 열린다. 그 수익률 대회 10개를 한번 다 나가 보십시오. 우승 또는 최소한 5위, 3위권 안에 계속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느 수익률 대회를 참가하시건 계속 우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나요? 그리고 이거 하나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수익률 대회 나간 어떤 우승자들의 인터뷰가 영상에 많을 거예요. 영상에 많은데 그 인터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영상을 찍는 목적은 뭐 조회수를 많이 올리기 위해서 찍는 이유도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홍보 효과인데, 그 사람들이 수익률 대회 우승한 아니면 이제 1등, 2등, 3등한 이유가 뭡니까? 이제 앵커가 물어보면 답을 할 거예요. 근데 제대로 얘기를 안 해줍니다. 왜? 내 밥벌이기 때문에. 그 엄청난 우승 기법을 어떻게 알려줍니까? 그냥 겉으로만 얘기를 할 건데, 근데 그 겉으로만 얘기를 해도 아마 다 튀어나올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에서 수익률 대회 우승한 사람들 인터뷰 플러스 지금 제가 알려드린 내용을 한번 접목해 보세요. 아, 저 사람이 자꾸 숨기고 있는, 알려주고 싶지 않은 그 내용이, 저 사람도 모르게 쓰고 있는 그 내용이, 아, 제가 알려준 이 내용이구나. 이게 딱 맞을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봐보세요. 획기적일 겁니다. 그 다음에 계속 보겠습니다. 나노엔텍. 자, 어제 거래량이 96만 주. 얼마가 터지면 됩니까? 9만 6천 주가 터지면 되겠죠. 그 종목은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관심 종목의 세팅. 자, 장이 열렸고요. 아직 안 터졌습니다. 그죠? 9만 6천 주, 대략 10만 주인데 터지는 시간이 없어요. 없다가 여기도 안 터지고 딱 여기 지금 이 시간대 여기가 대충 한 2% 정도인 것 같아요. 이때 55만 주가 터집니다. 나노엔텍이 55만 주. 여러분들 2%대입니다. 오늘 고가가 28%입니다. 그렇죠? 28%. 그럼 대략 가상의 수익권이 26%가 나옵니다. 지금 세 종목을 봤습니다. 오늘자 종목으로만 봤을 때 SCM생명, 엔젠바이오, 나노엔텍 이 세 개만 봤는데 벌써 가상 수익률 합산이 거의 60%가 넘어갑니다. 이런 종목들이 하루에 50개씩 나옵니다.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내가 하루에 급등주, 폭등주를 하루에 한두 개 이상 못 잡아주면 아, 바보였구나 라는 게 딱 나올 거예요. 한 달이면 하루에 5개씩만 잡아도 100개를 잡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한 달에 급등주, 상한가 한두 개만 잡아도 와 하시죠. 와, 나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착각입니다, 그거. 자, 보세요. 이겁니다. 제가 어마어마한 단서를, 사실 저도 이 단서를 9년 만에 찾아냈습니다. 공부를 좀 하다가 안 되겠네 포기하고 또 이제 계속 생각은 하고 있어요. 몇 년 동안 어떻게 하면 또 잡을 수 있을까, 또 생각이 나면 또 한번 검증해 보다가 또 안 맞아요. 이게 또 포기하다가 뭐 매일같이 뭐 공부한 건 아니지만 저도 이 핵심적인 어떤 단서 내용을 9년 만에 찾았습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이제 풀어드리는 거죠. 고마워하셔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급등주를 다 좋아하시니 사실 뭐 급등주만큼 재밌는 게 없습니다. 수익을 빨리 쌓을 수 있는 것도 없고 배우고 싶었던 내용들인데 못 배웠던 내용이죠. 하는 사람도 없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대한민국에 뭐 내노라 하는 어떤 사람들 찾아가 봐도 잘 못하고 제가 해드리고 있으니 복습 많이 하십시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다. 아시겠나요?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한번 검색기를 한번 짜보면, 자, 지금 중요한 내용이 이거예요. 이거죠. 자, 우리가 이번 공부는 검색기 공부였기 때문에 전일 거래량 대비 당일 10분 이내에 뭐죠? 10% 이상. 이 조건이거든요. 이 검색기를 우리가 짤 수 있을까? 짤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짜냐면 이거예요. 자, 잘 보십시오. 거래량 비율 엔터를 한번 쳐보십시오. 그럼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여기 말고 여기 밑에 거래량, 거래대금 여기 메뉴가 있죠. 여기 메뉴에 거래량 비율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일봉 차트상 1 어제 전 어제 거래량 대비 10분 순간순간 10분마다 10% 이상 이 조건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만 우리가 설정을 해 놓으면 마찬가지예요. 급등하는 종목이 거의 다 튀어나옵니다. 근데 조금 급등하지 않은 종목도 많이 섞여 있을 거예요. 뭐 1시간에 50%, 하루 만에 300%. 이거보다는 확실히 종목이 줍니다. 하지만 그래도 섞여 있을 것이다. 그 섞여 있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조금씩 필터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무조건 뭐 거래량 어제 대비 10% 이상, 10% 이상, 10% 이상 터졌다. 이게 다 급등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전에 뭐 어떤 한방 기법에 대한 내용을 한번 넣어보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이런 거죠. 제가 조금만 더 살을 붙여 드릴게요. 자, 잘 보십시오. 이거죠. 이렇게 이제 복습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가 되었는데 플러스 이 조건도 한번 넣어보고 자, 여기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걸 배웠죠. 한방 컨셉을 배웠죠. 여러분들 맞나요? 배워봤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한방 컨셉?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운 게 이거였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10분봉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자, 검색기는 이런 어떤 조합 밸런스가 중요해요. 내가 지금 10분봉으로 보고 있는데 30분봉을 넣어볼까? 잘 안 맞습니다. 10분봉을 쓰고 있는데 5분봉을 한번 넣어볼까? 애매해요. 그렇죠? 시간 타이밍이 어긋납니다. 그 검색 짜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본 어떤 환경을 잡아드리는 거예요. 자, 이거죠. 종가는 그러니까 10분봉 선이죠. 10분봉 이제 이평선이 되겠죠. 이평선 기준으로 종가는 5선부터 120선보다는 커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죠? 커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한방 컨셉은 이거라 그랬죠. 승률을 약간 더 올리려면 자, 시가는 뭡니까? 5선부터 120선보다는 작아야 한다. 아시겠나요?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아. 자, 10분봉상 이평선 한 번에 돌파하는 게 골키퍼가 많이 세워져 있는 것이다라고 저번에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만 해도 좋은데 여기다가 뭔가 어떤 순간적인 매수 힘이 빵 들어온 거예요. 주가가 급등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모멘텀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이 종목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뭐지? 하고 이제 갑자기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테마를 만들고 매수가 붙으면서 주가를 한번 끌어올린 다음에 83점 팔고 나가고 더 올리고 싶은 분은 더 사서 한 번 더 주가를 뻥뜨기 시키는 거예요. 그게 급등주의 기본 어떤 메커니즘이거든요. 여러분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최소한 하나만 더 넣어보는 겁니다. 자, 어떻게? 주가 이동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자, 여기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10분봉으로 공부를 하고 있으니 10분봉 차트상 종가는 5선보다는 크다. 그 다음에 10선보다도 크고 20선보다도 크고 60선보다도 크고 120선보다도 크다. 맞죠? 그 다음에 시가는요. 5선보다도 작고 10선보다도 작고 20선보다도 작고 60선보다도 작다. 120선보다도 작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와, 이런 것들을 알려주네요, 제가. 전국 방송에다가. 이제 좀 실력을 한번 좀 올려보고 외국인에게 개인 투자자분들 쉽게 당하지 마세요라는 거예요. 돈 좀 벌어서 좀 지금 상황보다 더 좋은 상황을 만드십시오. 투자가 재밌는 투자를 좀 하십시오라고 이제 제가 좀 공부를 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내년에는 성공하셔야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검색기는 어떤 내용이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다가 조금 더 첨가해서 완벽하게 급등주만 뽑아낼 수 있게 만들 수 있는데 거기까지는 지금 안 들어가고 자, 이 정도만 하면 어떤 내용입니까? 13강에 공부했던 한방이라는 어떤 컨셉 하에 우리가 급등할 수 있는 어떤 기본 환경을 만들어서 섞어준 거 아닙니까? 골키퍼를 많이 세워놨고 거기다가 급등 컨셉을 넣어줬으니 단순히 급등 컨셉만 넣은 것보다는 한방까지 같이 넣었으니 조금 더 좋은 자리에서 효율적인 종목 수도 약간 더 줄어들면서 효율적인 종목이 나오겠죠. 맞나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여기서 우리가 끝내시면 안 돼요. 오늘은 진도는 여기까지 나가지만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가지고 더 집중해서 공부를 분석해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공부한 내용 중에는 급등주 공부를 했었고요. 순간거래량 공부를 했었습니다. 맞죠? 데이 트레이딩 관점의 내용을 두 번에 걸쳐서 했고, 지금 이 단서, 순간거래량에 대한 내용은 또 한 강에 걸쳐서 했습니다. 보통 세 강에 걸쳐서 했죠. 그 내용을 좀 복습을 했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했던 한방 컨셉까지 같이 한번 넣어봤고요. 맞나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공부한 것 중에 중요하게 배운 내용이 눌림목을 좀 배웠습니다. 자, 눌림목을 배웠습니다. 자, 눌림목은 여러 가지가 있다. 주가가 상승을 한다. 상승을 한다. 이제 약간 우상향 눌림목이 있고요. 횡보하는 눌림목이 있고요. 어느 정도 조정을 주는 눌림목이 있고 아예 그냥 주저앉아버리는 눌림목이 있습니다. 보통 네 가지가 있습니다. 맞나요? 자, 1번은 뭐라 그랬습니까? 약간 우상향 눌림목. 그쵸? 근데 단점이 있다 그랬죠. 뭐가 있다 그랬나요? 추세는 좋아 보이지만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사자마자 꽝 떨어질 수가 있다. 그 리스크가 너무 크다. 그래서 1번은 되도록이면 하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3번과 4번은 무슨 얘기예요? 2번보다는 아니죠. 3번, 4번보다는 2번이 낫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했었나요, 제가? 그거는 매물대의 차이라 그랬죠. 무슨 얘기냐면 2번과 같은 경우는 자, 4번과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올라올 때 여기 고점과 현재 주가가 여기 있다면 이 고점의 어떤 괴리가 뭐라 그랬나요? 주가가 올라오고 싶은데 올라오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매물대, 저항대, 매도 대기자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 다음에 3번은 현재 여기 고가와 현재 주가가 여기 있다면 여기에 괴리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요만큼이 이 주가가 올라오고 싶은데 올라오지 못하게끔 막아버리는 어떤 자꾸 장애물이 되는 매물대 매도 대기 자리다. 자, 2번은요. 현재 주가와 고점이 거의 비슷합니다. 주가가 지금 가도 크게 이상한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2번과 같은 상황이 뭐라 그랬습니까? 보통 고가놀이라고 우리가 공부를 해봤죠. 고가놀이. 그쵸? 3번은요? 4번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있는 그냥 눌림목입니다. 2번은 약간 특이하게 부르죠. 똑같은 눌림목인데 고가놀이라고 우리가 단어를 많이 쓰면서 공부를 해봤죠. 그렇죠? 하지만 눌림목에도 퀄리티가 있다. 3번, 4번보다는 2번이 낫다. 근데 1번은 좋은 게 아니다. 왜? 주가가 이미 올라와 있다. 쿡 떨어질 가능성이 너무 크다. 그래서 2번까지의 눌림목만 하셔라. 근데 2번, 3번, 4번 있지만 되도록이면 어차피 할 거면 3번, 4번보다는 2번이 훨씬 더 낫다라는 거예요. 맞나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좀 해봤고 어떻게 검색기를 만들어 봤냐면 자,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공부 한번 해봤죠. 자, 상승 중에 이제 이렇게 눌림목이 나오는데 자, 어떤 종목은 이렇게 이제 단계적으로 상승하는 종목이 있고요. 어떤 종목은 한 번에 그냥 빵 쳐버리는 이 상태에서 1번, 그 다음에 2번, 3번으로 눌림목이 나오는 현상이 있다. 자, 1 동그라미, 2 동그라미. 자,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우리가 눌림목을 잡을 때 눌림목 상황, 우리가 시간 낭비를 하지 않고 빨리 결과값을 얻으려면 뭐가 좋다? 2번이다. 1번과 같은 상황은 보통 이제 적삼병, 적사병이에요. 그죠? 2번 그냥 한 번에 뽑아 올려놨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1번이 좋다라고 하실 거고 어떤 분들은 2번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실 겁니다. 자, 똑같은 얘기인데 틀립니다.
이게 어떤 주식의 디테일인데 1번은 똑같은 상승치까지 갈 때까지 힘이 분산된 거예요. 2번은 똑같은 상승률까지 가야 되는데 한 번에 그냥 뽑아 올린 겁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이 상한가를 왜 좋아합니까? 그냥 일반적인 어떤 다단계 상승보다는 그래도 상한가가 좋아 라고 하시죠. 왜? 하루에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주가의 상승치가 30%인데 30%까지 올라가는 그 동안에 어떤 종목은 3일, 4일에 걸쳐서 올라가고 상한가는 하루에 그냥 올라가 버립니다. 즉 뭐예요? 힘의 차이에서 벌써 차이가 납니다. 또 뭔가 어떤 이슈가 붙어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는 거고 이슈가 있을 수 있고 재료가 붙을 수 있을 수 있고 결국은 이게 모멘텀이 되면서 1번의 상황의 종목보다는 2번의 상황의 종목에 대해서 이 투자자들이 훨씬 더 매수를 하기 위해서 더 많이 관심을 갖기 때문에 더 많이 매수를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주가가 잘 올라가려면 관심이 있어야 되고 그 종목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고 관심이 많은 그 상황을 이제 매수로 연결이 돼야 돼요. 맞죠? 근데 1번은 분산된 겁니다. 시선이. 2번은 관심이 1번 종목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이제 매수 한번 해볼까?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빨리 급등하고 우리가 시간 낭비를 하지 않기 위해서 빨리 어떤 주식 투자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2번이라는 거죠. 맞나요? 이 설명을 아마 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좀 해본 게 이런 거죠. 이제 어떤 한 주 동안 쫙 급등한 다음에 단기적으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이것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차트는 필요 없고요. 자, 0150 들어가셔서 자, 주가 등락률 들어가셔서 크게 한번 가볼게요. 자, 주봉으로 만들어주면 돼요. 왜? 주봉은 보통 5일 동안의 거래일이기 때문에 자, 주봉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주봉상 이게 낫겠죠. 저저번 주 종가 대비 저번 주 종가 아니 이게 아니다. 다시 한번 가볼게요. 저번 주 시가 대비 저번 주 종가는 한 50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한 주 만에 쫙 주봉상 장대 양봉을 만들어낸 겁니다. 추가해주면 종목이 있나 모르겠네요. 오, 하나 있네요. 하나밖에 없으니 조금 약간 낮춰볼게요. 한 30 정도만. 검색 10개가 나오죠? 자, 보면 여러분들 지금 다 매수를 하고 싶었는데 내가 왜 저걸 못했을까? 헝성도 있고요. 컬러레이도 있고 공구음원도 있고요. 많이 있습니다. 자, 보면 됐고. 자, 그럼 이제 주봉상 볼게요. 주봉상 장대 양봉인데 자, 지금 나노엔텍인가요? 나노엔텍은 좀 더 갈 수 있는 어떤 그림인 것 같은데요. 지금 헝성을 보면 저번 주에 뽑아냈습니다. 맞죠? 일단 뽑아냈고요. 잠시만요. 차트를 좀 이쁘게 드릴게요. 저번 주에 뽑아냈고 컬러레이도 저번 주에 뽑아냈고요. 금비 뽑아냈고 오리콘 뽑아냈고 CBI 뽑아냈죠. 중앙 DNM 뽑아냈습니다. 담을 뽑아냈고요. 그쵸?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가놀이든 2번, 3번, 4번 이렇게 조정을 받는 어떤 검색기를 만들고 종목을 봐야 되는데 자, 되게 단순하다 그랬죠. 자, 이제 이렇게 해놓고 여기 밑에 주가 비교 쪽 메뉴를 한번 가보세요. 가서 자, 주봉으로 바꿔주고요. 주봉으로 만들었으니 이 밸런스를 맞춰주는 겁니다. 이 보통 검색기 만드는 사람들이 밸런스를 못 맞춰서 자꾸 검색기가 어렵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 주식을 모르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을 공부한 다음에 검색기를 만드는 게 정석인 거예요. 검색기만 냅다 만들려고 한다고 치면 절대 안 만들어집니다. 공부 먼저. 자, 그래서 저번 주 고가 대비 이번 주 고가는 그냥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면 아니지. 맞죠? 이러면 되겠죠. 그럼 주가가 올라가 있는 종목은 안 나올 것이고 저번 주에 급등한 다음에 이번 주에 약간 눌려 있는 종목이 나오겠죠. 왜? 저번 주 고가보다는 작으면 되니까. 간단하게. 검색 눌러보면 3개가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컬러 A가 저번 주 급등한 다음에 이번 주 조정이고요. 금비가 저번 주 급등, 이번 주 조정. 공구 음원이 저번 주 급등, 이번 주 조정인데 자, 이제 단기 눌림목이니까 우리가 이제 주봉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일봉을 잠깐 바꿔보면 자, 보세요. 딱 나옵니다. 자, 보시면 저번 주 쫙 급등, 이번 주 조정. 그림이 딱 이쁘게 나오죠, 이렇게. 금비. 자, 이런 게 이제 보통 고가놀이라고 하는 거예요. 급등한 다음에 고가놀이가 보통 상승, 직각, 삼각형 패턴을 보통 나오는 형태가 고가놀이죠. 자, 쭉 그 다음에 약간 이렇게 그림이 딱 나오죠. 추세가 점점 모아가죠, 이렇게. 모아가는 형태가 나오고 공구 음원도 급등한 다음에 조정, 이쁘게 나오죠. 이렇게 딱 우리가 만들 수가 있다 라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맞나요? 지금 우리가 공부한 어떤 검색기 중에서는 조금 전에 했던 급등주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눌림목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한방에 대한 내용, 사실 뭐 더 많이 해드리고는 싶은데 방송 시간에 제약이 있고 또 이제 이 방송에서 다 풀 수 없는 어떤 진짜 청기누설 내용이 정말 많습니다. 급등하는 종목 중에서 오늘 상한가 갈 것만 뽑아낼 수 있어요. 와, 그게 말이 돼? 가능합니다. 지수가 오늘 어디서 왔다 갔다 할까? 그 병목점을 맞출 수 있을까? 이야, 그걸 어떻게 해? 가능합니다. 지수가 어디까지 떨어질까? 어디까지 올라갈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코인이 어디까지 갈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유가가 어디까지 갈까? 궁금하시죠? 예측 가능합니다. 환율이 얼마까지 갈까? 가능합니다. 금리 인상 언제까지 갈까? 예상 가능합니다. 그게. 와, 이게 가능해?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제가 지금 말한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자들에게는 진짜 수학의 난제 같은 문제들이에요. 그렇죠? 제가 다 풀 수 있습니다. 다 풀어놨고요. 이런 내용들을 여기서는 못하고요. 이제 마지막 교육이 한 번 있는데 그때 한번 교육대 들어가 보십시오. 들어가 보시면 아마 재밌게 더 배울 수 있습니다. 자, 하여간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고 3개월 동안 검색기 공부를 많이 하셨고 검색기를 공부하면서 주식 공부도 정말 많이 시켜드렸습니다. 그동안의 공부만 하셔도 분명히 올해 시장이 너무 어려웠지만 내년 시장은 올해만큼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주식시장은 불황이 없다. 양방향이 있고 상승하는 쪽만 생각하지 마셔라. 하락하는 쪽에 베팅하는 것도 있다. 그쵸? 양방향. 우리 헤지펀드들이 이제 자주 이용하는 롱숏 전략이기도 해요, 그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종목 풀도 넓힐 수 있다. 주식만 있는 게 아니다. 상품도 있고 원자재도 있고 해외 증시도 있고 해외 종목도 있고 ETF도 있고 정말 많다.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ETF 쪽에는 종목이 되게 없습니다. 근데 미국 시장에는 ETF가 정말 몇천 개가 있습니다. ETF로 없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ETF 쪽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그렇죠? 종목이 싫다면 ETF, 종목이 너무 없다면 미국 쪽의 ETF 또 한번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어떤 급등주 잘하고 싶다, 폭등주 잘 고르고 싶다, 저점에서 공부한 내용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고, 그 다음에 나 눌림목 잘하고 싶어 공부해 보시고, 자, 이 정도만 하셔도 충분히 성공하고도 남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하여간 고생 많이 하셨네요. 고생 많이 하셨고 아쉽네요. 아쉽지만 내년에 대비 잘 하시고 올해 강의 다시 한번 복습해 갖고 꼭 준비하신 다음에 내년 시장 맞이하시고요. 그러면 내년도 아주 껌으로 시장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는 꼭 성공해서 다시 만납시다. 알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영 스페셜 14강. 오늘은 검색기 보수되는 법을 총정리해봤는데요. 검색기를 통해 시간은 아끼고 투자 효율은 더 높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주신 시청자분들을 위한 깜짝 선물도 준비했는데요. 샵 8338번으로 김준영 3글자를 보내주세요. 더 많은 내용이 담긴 28시간 검색기 무료 특강을 보내드리니까요. 관심 있으신 혹시 주식을 비효율적으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당일 급등하는 종목은 하루 평균 50개씩 발생합니다. 눌림목, 이중바닥 등 현존하는 기법들을 검색기로 모두 만들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6,628명이 수강한 그 이유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28강의 알찬 검색식을 무료로 공개합니다. 김준영 파트너 홈을 검색하세요.